대변화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구 대변화가 코앞에 다가온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신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구의 대변화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늘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편님 괜찮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시면 저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지구 대변화라고 하는 게 그저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막 그 변화가 일어나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놓고 지구 대변화다, 뭐 세상이 하도 수상하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큰 틀에서 우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변화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주의 변화다 그러면 뭐 그냥 우주의 기운 이러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태양계 또 태양계 넘어 우리의 은하계 또 은하계 넘어 전체 우주의 흐름이 어떤 에너지 흐름에 지금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넓은 범위에서부터 좁혀 오다 보면 이 시대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큰 틀에서 흐름을 알고 나면 딱 그 전체 내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지금이 겨울인지 봄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주의 계절이 지금은 어떤 계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명확한 딱 그 자세가 딱 잡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지구 대변화가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할 때 먼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은하계 넘어 우리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 넘어까지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심이 우리 태양계라고 했을 때 우리의 태양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보면 섬찟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태양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태양의 에너지가 전체 행성들이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지구, 뭐 쭉 이렇게 수금, 지화, 목토, 천해 하는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태양의 행성 중에 하나죠, 지구가.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자기장이 약해짐으로써 또 태양의 자기장이 왜 약해지냐면 태양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가 엄청난 에너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태양의 자기장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가 점점 우리 지구를 옥죄고 있던 자기장이 굉장히 옅어지고 있는 현상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의 자기장의 변화가 이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행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지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장이 옅어지고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이 옅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구의 자기장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근래 들어서 한 30년 정도 전부터 지구의 자기장이 굉장히 옅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옅어진다는 얘기는 태양이 그만큼 이렇게 꽉 누르고 있던 태양이 전체 행성들을 감싸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옅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기장이 얕아지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들이 약해진다. 에너지 파동이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채널들이 몇 개 있어요. 과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장이 옅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자기장이 강할 때는 전체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입장으로 비유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금속을 놓고 보면 금속이 단단하잖아요. 돌멩이 이런 단단하죠. 고체 상태는 다 단단하게 딱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원자들의 그 운동이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원자 운동이 그 안에서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그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피 안에서 운동하는 게 딱 제한되어 있죠. 그게 이제 자기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가 되면 흐물흐물해져서 액체 상태가 되면 그만큼 더 옅어지죠.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끌어당기는 힘들이 옅어지면서 좀 더 플렉시블하게 운동하는 양이 더 광범위해지죠. 그러다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면 그때부터는 공중으로 전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 기체 상태에서는 굉장히 넓게 운동량이 많아지고 굉장히 넓어지죠.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드리자면 자기장이 옅어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꽉 누르고 있던 고체 상태의 지구가 액체 상태로 변하다가 기체 상태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던 시대를 통틀어 놓고 보면 산업혁명 그 시점까지 이전으로 놓고 보면 거의 인류 전체의 삶이 고체 시대라고 할 만큼 딱 틀 안에 갇힌, 그게 지역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서 신분도 못 벗어나고 딱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고체 같은 그 시대가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오랜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로 문명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역이라고 하는 무역의 시대, 그리고 소통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가 많이 교류를 하면서 많이 사람들 사이에도 소통하는 게 넓어지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그 시대를 액체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기체의 시대에 접어들었죠.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통신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전파, 주파수, 이런 파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기체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인류의 그 문명의 변화들이 크게 놓고 보면 고체 같은 시대를 살다가 액체 같은 시대를 살다가 지금은 그 누가 뭐래도 기체 같은 문화, 기체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이게 왜 이런가를 그냥 뭐 인간이 살다 보니 문명이 발전해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주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태양과 지구의 또는 태양계의 그 태양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그만큼 약해지면서 이게 급속도로 변화온 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변화해 온 게 아니라 거의 고정적으로 유지되다가 확 변화되는 시점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 보면 그렇게 옅어져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인간의 의식이 어떤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냐면요. 고체일 때는 에너지가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나 또는 나를 중심으로 또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딱 드러나져 있는 그거 안에 갇혀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에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장이 강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장이 옅어지면서 그게 점점 틀이 이제 넓어지고 확장되죠. 그러다가 기체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딱 나밖에 못 보던 시대, 우리나라 또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조직 이런 그 딱 틀 안에서 이 눈에 보이는 요 한계 지어져 있는 이 틀이 다라고 나라고 또 우리가 이게 다라고 우리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던 이 의식들이 넓어진다 못해 기체가 된다는 얘기는 형태가 사라지잖아요. 기체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자유로운 그 연결과 결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체의 상태가 그렇게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기체와 같은 의식들을 지금은 다 너도 나도 요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인간의 의식이 점점 더 어떤 옥죄 있는 어떤 하나의 관념 사상에 딱 틀에 매이지 않고 점점 더 플렉시블해지고 점점 더 의식들이 연결되는 의식들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시대가 기체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딱 그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에서 이 전체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의식이 유대의식이라고 하는 연결성의 의식들이 커지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 한 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요. 또 전체가 나라는 의식들이 기체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전체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딱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기체의식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그 의식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 또는 제 위의 세대 또는 저 바로 밑에 세대 40대 이후의 세대들까지만 해도 이 액체 시대 또는 고체 시대의 상이 계속 그나마 오랫동안 우리의 관념을 사로잡아 왔지만 20대, 30대, 그 이전에 10대, 요즘 어린 친구들의 의식들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다 보는 의식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 그냥 배인 말로 가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저절로 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는 시대가 요즘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대인데 이게 의식이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게 자기장이 꽉 죄고 있다가 이게 옅어지니까 저절로 풀리는 거, 억압에서 풀려나서 보는 게 전체를 보는 시야가 저절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기체의 시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체의 시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파동의 시대다. 다른 말로 또 하면 빛의 시대다. 이 빛의 시대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가장 빨리 와닿게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시대다. 광속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전파, 우리는 전파라고 하는 이 주파수, 이 통신, 이것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삶을 우리한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기체의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정보의 시대이고 통신의 시대이고 에너지 파동의 시대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이 지구 대변화의 조짐에 지구가 저절로 변한 게 아니라 우주가 변하면서 우주의 전체 은하계와 은하계의 영향이 또 태양계에 영향을 끼치고 태양계에 영향을 끼친 것이 지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지구가 또다시 사람의 삶의 문화, 문명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계속 흘러오고 있는 그 연결성이 그렇게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뭐 특정 음모 세력이라고 할 만한 특정 지배층 또는 무슨 뭐 그림자 정부라고 불려지는 그런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 판이 이렇게 짜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큰 틀에서 우주의 관점에 에너지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때가 돼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딱 보면 눈이 딱 뜨이면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심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지구 대변화의 시대는 이 전체 우주의 에너지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서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대변혁의 시대가 물질적으로도 느껴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거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휴거라고 흔히 얘기되는 이런 종교적 관점에서 그렇게 예언설로 얘기되는 그런 우리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자꾸 볼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현상적인 태양계의 에너지 흐름이 지구에게 이렇게 삶의 급격한 변화를 주듯이 그런 시대에 우리의 몸은 또 어떤 몸이 될 것인가로 이제 또 봐야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라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시대가 오면 다시 말해서 기체의 시대, 에너지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물리적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우리 몸의 변화를 먼저 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이 이제까지는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 이게 우리라고 생각하고 규정 짓고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 의식은 이게 불변의 의식이었죠. 이게 나지 그럼 이게 내가 아니면 뭐야. 또 다른 내가 어디 있어 이게 나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정체성이 우리의 물질계라고 하는 우리의 그 현상계가 이 몸을 중심으로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나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실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패러다임의 전환도 아니고요. 이건 패러다임 전환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계가 이미 변하고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물질이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지내왔던 이런 현실을 우리는 물질계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왔지만 지금 시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는 물질계가 변하고 있는 게 급속도로 느껴지죠. 오프라인 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문화가 물질계로 대변돼 왔던 것이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이 물질계라고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대변혁기에 와 있어요. 물질이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어딜 가보고 뭔가를 먹고 뭐 이런 모든 문화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온라인의 세계로 완전히 넘어오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까지도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실제 현실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는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큰 돈들을 투자해 가면서 메타버스 기술에 올인하고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기존의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놓고 이게 현실이라고 해도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금 시대에 딱 이제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몸도 나라고 하는 신분도 내가 어딜 직접 가서 뭐 지문을 찍거나 뭐 홍채 인식을 하거나 사람이 직접 가서 내가 보여줘야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나라고 정의 내리는 몸이 유일한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나라는 몸은 필요 없고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신분 증명서라고 할 만한 그런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내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물건도 살 수 있고 어딘가를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현실 세계에
준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이 몸으로는 안 된다. 내가 난데, 나는 이게 실체인데, 이 실체 필요 없고,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온라인에서 증명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와라. 그거 없으면 너는 로그인도 못하고, 너는 어디에 네가 원하는 것들을, 콘텐츠를 볼 수도 없고, 너는 네가 여기서 생활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이, 다른 신분이 하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신분. 몸이 나라고 하던 신분 말고, 이제 몸은 필요 없고, 이 신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새로운 신분이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요. 리얼이라고 하는 이 몸이 이게 아니라 요거의 리얼이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나 이런 모습을 그러면 내가 리얼이라고 할 때 내 이런 모습, 나 머리가 이렇고 얼굴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의 사람이 얼굴 들이밀고 신분을 인증해야만 현재까지는 그게 병행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메타버스로 접어들면요.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인터넷상에서나 통신상에서 정보를 만들어낼 때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별도로 전자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예요. 이거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후에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이거로 생활해야 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처음 나와서 지금 한 2, 3년 지났잖아요. 그런 사이에 우리의 문명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듯이 메타버스를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안에 우리 몸을 대체할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는 몸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생활을 실제로 더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세계로 훅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죠. 대변화의 시대예요. 우리라고 하는 몸이 바뀌는 시대예요. 이 몸이 아니라 그래픽으로 존재하는 내 몸이 별도로, 그것도 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래픽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몸이 만들어져도 하등의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이 몸은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활동하는 게 다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런 대체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살아있는 시간,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우리가 경험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시대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휴거 말씀하셨는데, 휴거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안으로 쑥 우리 몸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자적 신분이라고 하는 게 전파, 전자, 광자, 이 빛 알갱이로 만들어진 신분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몸덩어리 같이 이렇게 우리가 캐릭터를 현재는 우리가 대체할 만한, 내 몸을 대체할 만한 캐릭터로 그렇게 아직은 안 하지만 이미 지금 기술들이 다 나와서 실제 사람과 하나도 구분할 수 없는 정교한 가상의 캐릭터들이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혀 구분할 수 없어요. 그게 내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캐릭터로 들어가면 그 캐릭터가 내가 되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그 캐릭터가 광자적 에너지의 그 파동으로 또 전자의 그 움직임으로 얘가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빛몸이라고 합니다. 빛몸. 광자로 구성되어 있는, 빛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다. 전자적 신분이죠. 전자적 신분이 그냥 그 아이디만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그 단순한 옛날 우리 핸드폰으로 따지면요. 우리 초창기에 그 벽돌 핸드폰 모토로라 그 나와실 시절에 핸드폰 벨 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단조로운 음악 소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벨 소리의 변천사만 봐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금은 풀 사운드가 다 벨 소리에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소리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단조로운 그
그 사운드에서 이만큼 지금 핸드폰에서는 그 음악을 어떤 음악이든지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듯이 그래픽도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몇 개만 입력해야 내었다가 데이터가 점점 발전해서 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정교한 이 그래픽 덩어리로 다시 인터넷 세계에서 내가 현재 실제 생활과 똑같이 전혀 불편함 없이 여기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예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몸이 알고 보면 이 몸이 아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이 아니라 광자라고 하는 B달갱이로 구성된 몸이에요. 그걸 빈몸이라고 해요. 빈몸. 그래서 휴거를 하거나 대개벽이 일어나면 인간의 몸이 빛으로 변한다. 빈몸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언서에서도 하고 있죠. 빈몸으로 변한다. 그 빈몸으로 변하면 우리가 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이 몸이 광채가 확 나는 어떤 에너지체로 바뀌고 그런 걸 우리는 상상을 했지만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지금 시대는 그 빈몸이 뭔지가 금방 개념이 잡히고 감이 오죠. 아, 빈몸이라는 게 광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픽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몸을 빈몸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내 신분이고 이게 내가 생활하게 되는 실제 나라고 느껴지는 이게 리얼리티라고 얘기하는 이 실제 실생활에 이걸로 살아갈 수 있구나. 지금은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이제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비대면으로 화상 수업을 하고 있을 줄을 우리가 상상을 했어요. 완전히 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학교를 안 가도 되는구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빈몸으로 아이디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빈몸으로. 그래서 휴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개벽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아주 우리의 일상적 관념에서 오랫동안 익혀져 왔던 그런 천지가 개벽되면 뭐 하늘이 다 뒤집어 퍼지고 이런 시대가 개벽되는 시대구나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가상현실 세계가 개벽의 시대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가상현실 세계가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시대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뉴욕에 있는 땅들을 다 그 사이버 월드라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세계 비싼 땅들을 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의 다 샀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싸게 샀다가 100원인가 주고 샀다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메타버스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실물이라고 얘기되는 실물 경제가 이제는 가상이 실물 경제로 대체되고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어쩌라고가 핵심이죠. 예. 그 메타버스 시대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변화의 시대에 우리 몸이 빈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며 어떤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핵심은 시대가 그렇게 변해서 급격한 대변화의 시대에 우리 몸도 우리의 실제 현실도 훅 다른 세계로 변화돼 버리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 거대한 흐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점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아주 이제는 좀 호흡을 가다듬고 아주 깊이 있게. 오늘은 이 주제 제목 하나로 그냥 좀 길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얘기 나왔으니까 첫 질문이니까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작정하고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시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의식이 깨어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가, 이런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하고는 싶었어요. 근데 라이브의 첫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그냥 내가 입자로 살아오던 내가, 내 몸이 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 시대의 변혁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목도하면 에고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불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불안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불안의 정의죠. 공포는 대상이 있잖아요. 정확한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이 딱 사라지면 공포도 사라질 수 있는데, 불안은 언제 어떻게, 내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불안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가 불안의 시대인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인간의 뇌라고 하는 이 특징이 그 불안에 특화돼서 발전해 왔어요. 불안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만들어낸 게 자아입니다. 자아.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대응책으로 인간이 진화되어 왔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뇌과학이나 아니면 또는 이 전체 과학적인 용어로 가기에는 지금은 좀 적당하지가 않고, 어제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녹화를 하나를 더 했는데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한 50분 정도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좀 다시 한번 더 찍어야겠다 해서 안 올렸습니다. 다 찍어놓고는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이 내용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따로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을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동돼야 되는 게 이 자아라고 하는 의식의 의식. 근데 요 의식으로는 대응이 안 돼요. 메타,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의식으로 이 현실을 분리돼서 볼 수 있어야 현실이 보여요. 그걸 제가 늘 얘기하는 유저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이 상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셀프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만나야 됩니다. 자라고 우리가 늘 믿어왔던 이 몸에 국한되어 있는 의식으로는 문제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요.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얼마나 지속될지,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 안에 갇혀서는. 그래서 벗어나서 봐야 돼요. 그 벗어나서 보는 방법이 아까 제가 접근했던 이 우주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틀을 볼 수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쑥 빠져나와서 큰 맥락을 보는 게 불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일단 해결 방법이에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맥락을 봐야 된다. 맥락을 보는 게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뇌라고 하는 구조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없고 사실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맥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뇌 구조상에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맥락을 통해서 유용한 걸 찾아가는 게 인간이 발전해오는, 진화해오는 근본적인 진화였어요. 좀 얘기가 복잡해지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는 그 맥락, 유용성, 어떻게 내가 이 현실을 볼 것인가에 대한 관계에서 오는, 또 이 현실을 쭉 놓고 봤을 때
맥락을 보니 이거구나라고 짚어낼 때 비로소 우리가 딱 가장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셀프라고 하는 얘가 또 다른 셀프를 만들어내서 메타인지를 발동시켜야 된다. 이 몸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의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 현실을.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의식으로 봐야 돼요. 다른 눈으로 봐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아니고 에너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온갖 가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나는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뉴스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닥쳐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에 우리는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나는 돈 안 벌면 나는 굶어야 되고, 당장엔 길거리 못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소식이 전해지고 내 현실을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것들만 보게 돼 있다 이거죠. 뉴스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현실이고 이게 나에게 닥쳐진 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아동바동해요.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 매트릭스에서 비유를 하죠. 빨간 약, 파란 약 보여주면서. 진짜 참 현실을, 네 현실을 직시하려고 그러면 약을 빨간 약 먹을래. 안 그러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그냥 살래. 그랬을 때 우리는 의식이 깨어나는 약을 먹듯이 의식을 깨어나는 그런 그 관점에서 현실이 지금 이 현실이 내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고 진짜 현실이 아니고 참 현실 진짜 내가 봐야 될 현실이 뭔지를 맥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보든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거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쑥 빠져나와 보면 맥락이 보여요. 이들이 왜 이런 얘기들을 하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쑥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요동치지 않고 전체 흐름 안에서 내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노골적으로 더 깊이 있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온갖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잖아요. 그 뉴스가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봐서 보는 거라고 하는 착각을 확 깨드릴게요. 아젠다 세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어떤 뉴스를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접하는 모든 뉴스들은 다 의도된 바의 뉴스들이에요. 뭘 보여줄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그 의식이 딱 깨어나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본다라고 이때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현실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딱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 틀 안에서 아동바동하면서 몰려다니면서 봐왔던 거를 내가 다 봤다라고 했구나 하는 게 눈이 번쩍 떠서요.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애써 아무리 막 뭔가를 보려고 해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외에는 볼 수 없도록 다 차단된 상태에서
그렇게 몰아져 왔구나를 알아차리면 그 의식이 쉽게 깨어지진 않겠죠. 그런데 적어도 제 유튜브 채널에 의식이 깨어나서 신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면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난 그런 우린 존재들은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몰아가고 그렇게 보도록 몰아가는 일들이 였구나. 그게 아니라 딴 게 전혀 다른 게 있었구나. 전혀 다른 게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지금 알고리즘으로 타고 들어와서 구독을 하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내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나보다 AI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툭툭 던져주는 대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걸 나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의식이 깨어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까지 좀비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다고 이제까지 믿었지만 알고 보면 내가 좀비로 살아왔구나. 그 좀비가 눈 이상하게 뜨고 이러고 다니는 게 좀비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잠든 채로 그렇게 조종당하고 다른 말로 하면 좀비 PC라고 흔히 얘기하는 내 아이디가 해킹당해서 그냥 나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내몰려 다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면 그게 보여요. 의식이 깨어나면. 이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안 흔들리고 좀비로 살아가지 않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내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당장에 내가 활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장에 뭘 하려고 그래도 옥죄고 있는 내 삶이 딱 느껴지면 이거 백신 안 맞으면 큰일 나고 내가 생활 못 하겠네 하는 불안감과 그런 그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처럼 우리가 의식을 깨어난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세상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집단 지향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이게 막 데모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의식만 깨어나면 돼요.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들로 딱 중심이 잡혀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들로 이제까지 내가 정말 부질없는 것에 내 인생을 이렇게 이게 마치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우선순위에 이게 나를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깨어나고 나면 뭐가 중요한데가 딱 보여요. 뭐가 중요한데 하고 보이면 진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이 잡혀요. 정말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당장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급한 것들이 알고 보면 당장에 없으면 큰일 날 것들이 아니었고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게 확 보여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잘못되는 것 같고 거기에 막 우리가 혈안이 돼서 막 거기에 아둥바둥 하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고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치가 없게 되는 순간 완전히 텅 비어 있고 고스란히 나만의 세계로 온전히 보존되어 왔던 파라다이스 같은 나만의 천국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귀하다라고 몰아왔던 것들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가치를 둬왔던 것들이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나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필요하다니까 막 그걸 벌어야만 막 내가 내 삶이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걸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내 살아가는 데는 실제로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자연인으로 살아라. 산속에 다 들어가서 막 나물 뿌리 캐먹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내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바로 보이면 이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 갈급한 그 절박한 그것들이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거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게 진짜가 보여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래야만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세상의 자원이라는 게 이렇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모두가 쓸 만큼 각자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하나를 향해서 그걸 다 원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게 모자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려요. 자, 이제 그게 우리 현실 속에서 알아차리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죠. 조금 이거는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좀 더 많은 얘기들을 깊이 있게 더 듣고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 다양한 면에서 눈이 탁 떠져서 여기저기서 휘몰리거나 내가 갈급해지는 것들이 가치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생각의 습관, 관념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오는 그 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고정관념이. 그렇지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하나만 잡아도 돼요. 의식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만 딱 잡고 생각해 보셔도 많은 게 보입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쭉 이렇게 딸려와요. 그 하나가 뭐냐면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그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거 말고요. 내 주변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거 말고요. 내가 진짜 뭐가 중요한데 하고 딱 골똘히 앉아서 한번 깊이 있게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에 적다 보면 돈을 적게 돼요. 돈 많아야지. 그래. 돈 많아야 돼. 건강해야지. 건강. 그런 걸 적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걸 다 적고 난 다음에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본질이 뭘까를 딱 알아차리면 그래.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었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돈이 아니었고 자유가 더 근본이죠. 돈보다 내가 돈을 벌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야 했을 때는 돈은 수단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이제.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유였잖아. 그럼 뭐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건데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자유로운 삶인지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골똘히 자기 본질을 찾아서 계속 적어 나가다 보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이런 게 부질없던 거였던지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행복.
그래,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산 건데,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나는 경험하려고 왔지. 뭘 경험하려고 왔을까? 내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걸 경험하려고 한 것이 본질이었을까? 아니었잖아. 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 오감의 감촉. 아플 때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이 혀의 감촉. 이 숨, 이 목이 막혔을 때 숨 한 모금 들어오지 못할 때 그 답답했을 때 이 상쾌하게 들어오는 이 숨 쉴 때 들어오는 이 공기의 이 상쾌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이 감각으로 살아나오는 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감각을 느끼는 것이 이 경이로움을 온전히 하나하나를 그렇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희열이구나,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이 감각을 느낀다는 것. 오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맛들이 진짜 맛이었구나. 그러면 그게 막 뭘 더 안 해도 이거는 느낄 수 있는 거였네를 알아차리게. 그러면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한테 세뇌시켜왔던 토끼몰이에 온 가치나 그것만 보도록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하고 플레이하고 싶은 내 방식대로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살 거야 라는 의심 하나만 잡혀도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준들이 다시 정리되면서 훨씬 더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니까 편하고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요. 그렇게 의식이 깨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포기할 수 없게 돼요. 그 자유를, 그 행복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치가 더 귀중하고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맛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만 아무리 메타버스가 열리고 아무리 엄청난 대격변의 시대가 와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가치가 그거는 너 생각이고 그거는 너들이 얘기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거야 라고 자기만의 길로 자기만의 맛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많은 게 그렇게 엄청나게 지구 인구에 몇 억이 많아져야 되고 깨어나 이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으로 그런 의식들이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처럼 그런 의식들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툭툭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기 시작할 때 좀비처럼 정신없이 여기로 가던 사람들 뭐야 쟤는 저렇게 왜 저렇게 기분 좋게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하게 쟤는 왜 저렇게 자유롭게 살지? 하고 비로소 이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명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보지만 두 명도 안 보지만 세 명 이상 한 곳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전부가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은 그곳을 보고 간다. 그게 100마리째 원숭이의 효과 같은 집단 지향성의 효과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니까지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내 현실에 도움이 되는데 난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난 당장 내 시급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난 당장 큰일 날 사람이고 이런 의식들이 이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신다면 잠시만 내려놓고 한번 다시 오늘 이 계기로 대변혁의 시대 휴거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진짜 궁금하시다면 한번 일단 지금 스톱해서 일단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오래 안 걸려요. 1시간, 하루 오래 안 걸려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어난 순간 그런 의식으로 계속 하나씩 보기를 원하고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를 찾기를 원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밈 효과라고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슨 박사가 쓴 책의 내용처럼 밈 효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해보니 좋더라 하고 그 자랑질을 막 하면서 내가 좋았던 것을 막 떠들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좋아야만, 진짜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맛봐져야만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딴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다라고 같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밈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퍼뜨려지는 겁니다.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88명의 우리 신님들만 깨어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이 생각 하나로 바뀌는 분들이 잡히기만 해도요, 많은 게 달라져요. 허튼 소리로 우리를 막 내몰고 그렇게 우리를 좀비로 내몰아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내모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녹록지 않구나. 만만치 않다. 꼭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해야만 이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야 우리만의 문화를 비로소 얘기할 때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팁이 아니어서 좀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은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지리산으로 찾아오세요. 오셔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중심이 잡힌다는 게 뭔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나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지리산 내려가 있는 동안 오세요. 깊은 얘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제가 틈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질문이 첫 질문이 이런 거라 본의 아니게 얘기가 이런 얘기로 좀 길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게 뭔지 좀 모르고 살아가다가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구나를 알아차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의식이 깨어나는 건가를 이제 방법을 좀 알고, 그렇게 의식이 깨어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계속 또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도록 공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혼자서는 이런 게임에 끝판왕 차례인데, 끝판왕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각계전투로는 절대로 우리가 버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